집을 얻는 데 있어서 이 정도는 좀 알고 설명을 들으면 훨씬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점이 있어서 집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전해드리는 정보들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 많은 정보이기도 하지만요. 사실 신림역 4번 출구에서 부동산을 경영하면서 또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아무래도 집을 찾는 여러분들께 가장 좋은 정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좀 부족하겠지만 조금 마음에 안 드신 점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신다면 좀 더 발전하는 모습 계속 보일 것입니다. 보세요. 이번에는 내게 맞는 집이라는 제목인데요. 집이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또 보통 막연하게 아파트면 아파트인 것 같고 오피스텔이면 오피스텔인 것 같고 원룸이면 다 똑같은 원룸인 것 같은데요. 투룸, 1.5룸 이렇게 그 집마다 다 이름이 달리 있고 그 집마다 내용이 다르답니다. 사실 공법상으로 막 어렵게 여러분들한테 이 주택은 몇 제곱미터가 어쩌고 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그것까지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 부분은 전문가가 알아야 되는 영역이고, 그렇지만 집을 얻는 데 있어서 이 정도는 좀 알고 설명을 들으면 훨씬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점이 있어서 집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원룸 구하러 왔어요 하면은 그 원룸에도 되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명해 드리는 거를 좀 설명을 듣고 나면 대략적으로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보통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세대 주택이 뭔지 단독주택이 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대략적으로 모르면 다세대 주택은 구분 등기되어 있는 거고 단독주택은 통으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구분 등기되어 있다고 해서 다 주인이 다른 것도 있지만 구분 등기되어 있어도 통으로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주택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주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르고 설명을 들으면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정보를 듣고 알고 설명을 들으면 훨씬 더 잘 들릴 것입니다. 집 선택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것이고요. 자, 주택의 종류로는요, 단독주택이 있고 다가구 주택이 있습니다.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단독주택, 다가구형 단독주택이라고 말도 하니까요. 그래서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을 두 개 묶었고요. 다세대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이렇게 묶었는데요. 다세대 주택은 좀 더 큰 폭이고 다세대 주택 중에서 도시형 생활주택도 있는 거고요. 다세대 주택이 한 동, 두 동 세워져 있으면 단지형 다세대라는 말로도 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다세대 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원룸도 지을 수가 있고요. 투룸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세대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요. 오피스텔이라는 건물들이 있는데 오피스텔이 다 오피스텔이 아니에요. 오피스텔로 올라간 부분도 있고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로 올라간 부분도 있고 오피스텔인데 그 위에는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오피스텔과 근린상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근린상가인데 원룸으로 또 꾸며진 것도 있고 근린상가인데 고시원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원룸들과 투룸들, 1.5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택의 종류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보시면 요거 있죠? 단독주택이에요. 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까지 이렇게 빨간 벽돌 집들을 많이 지었어요. 그때는 그게 트렌드였고 유행이었겠죠. 이렇게 이 단독주택, 이거는 단독주택인데 지하 1층, 2층 이렇게 되어 있는 단독주택이고요. 요 아래 보시면 요것도 같은 빨간 주택인데 요거는 아마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어느 정도 부동산을 하게 되면 건물들 이렇게 쳐다보면 몇 년식인지 10년 됐는지 20년 됐는지 30년 됐는지 다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때에 맞는 트렌드로 지어진 집들이거든요. 그래서 겉모습만 봐도 언제 지어졌는지 겉모습만 봐도 어떤 주택인지 알 수 있는 게 전문가들의 영역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대략적인 감을 잡는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다가구 주택이에요.
그리고 요게 옆에들도 다가구 주택일 것 같고 단독주택의 모습입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 동네에서 가장 최근 지어진 집 중에서 하나인데요. 요게 어떤 주택일까요? 이거는 단독주택인데요. 원룸으로 지어졌죠. 다중주택입니다. 원룸형으로 지어진 단독주택인데 그 안에 다중주택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여러 호수가 들어가 있는 원룸형 다중주택, 단독주택이고요. 가장 최근 20년대 말에 사용 승인된 거고요. 여기 옆에 보이시죠? 요것들은 뭐 10년 정도, 10년이 채 안 된 그런 집들인데요. 요것도 다중주택, 단독주택으로 지어졌고요. 요 옆에 것도 그렇습니다. 관악구에는 최근에는 다가구 주택으로 지어지는 것보다 다중주택, 단독주택으로 지어서 원룸으로 이렇게 전월세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단독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요. 다가구 주택도 짜잔! 아래에 상가들이 있네요. 상가주택이라고 하죠. 아래 점포, 근린생활시설 점포들이 있고, 이거 좀 가렸어야 하는데 죄송하네요. 네, 아래 이렇게 다가구 주택들이 있고, 상가들이 있고, 위에는 주택이에요, 주택. 단독주택으로도 되어 있을 거고, 요거는 조금 오래된 거 보니까 다가구 주택이고요. 요것도 다가구 주택일 거고요. 요거는 원룸형 다중주택으로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가주택들도 있고요. 이런 상가주택은 밑에 이렇게 편의점들 있어서 편리한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이제 술집이나 뭐 밥집이나 이렇게 들어간 경우도 있고요. 이런 주인들은 이렇게 상가가 좀 들어가 있는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들을 좋아하죠. 월세도 좀 잘 나오고 이런 집들이 좀 안전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런 집들은 길가에, 큰 길가에 있겠죠. 상가주택이니까. 그래서 길을 좀 큰 길가에서 역하고의 거리도 가깝고 길에서 좀 큰 길가에 있었으면 좋겠고 안전한 집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이런 상가주택들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물론 거리나 위치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런 상가주택들도 많이들 선호하는 주택들이고요. 이거 보시면 여기 주차장이 있고 여기 1층은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이잖아요. 그리고 위에는 집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다세대 주택이에요. 보통 투룸이나 쓰리룸들을 져가지고 분양을 해서 각각 주인이 다 달라요. 각각 주인이 다 달라서 이런 집들은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고 보통 5층까지 지을 수가 있어요. 2종 일반 주거지역에 5층까지 지을 수가 있고 물론 일조권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하지만 또 승강기가 있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다세대 주택들의 모습이고요. 관악구에서는 다세대 주택 주인들이 다 다른 건 1층이 다 필로티 구조고요. 보통 이제 다중주택으로 지어져 있는 건 반지층, 1층, 2층, 3층 이렇게 지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보여드렸고요. 요게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인데 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8층까지가 상가예요. 근린상가. 그리고 나머지는 주거용 오피스텔이고요. 요 옆에 거는 굉장히 오래된 오피스텔인데 업무용 오피스텔이에요. 1층까지는 상가, 1층, 2층까지는 상가고, 가만히 있자. 경륜장. 하나, 둘, 셋. 네. 3, 4층까지는 아마 근린상가일 거고, 나머지는 오피스텔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는 이게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의 전형인데요. 이게 보시면 한 이 정도까지는 오피스텔이고요. 요 위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로 지어져 있고, 여기 이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게 이제 보통 보시면 이제 우리 신림동 쪽에는 오피스텔들이 많은데
오피스텔들 안쪽으로 이제 오피스텔을 딱 파헤쳐 보면은 뭐 고시원도 제목은 오피스텔로 지어져 있는 거 있고, 진짜 오피스텔인데 오피스텔로 지어져 있는 것도 있고, 오피스텔이 통건물로 이렇게 주인이 하나인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처럼 다 주인이 나뉘어져 있는 것도 있고요. 요거는 이렇게 큰 건물인데 주인이 하나고요. 요거는 똑같아 보이는데 주인이 다 달라요. 이렇게 오피스텔도 건물에 따라서 다르게 그런 지어져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를 못 받는 건 아니거든요. 주인법상 보호는 다 받을 수 있는 주택이면서 오피스텔이면서, 그렇지만 속알맹이는 다 다양하게 다르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주택들 임대, 전세, 월세, 임대 놓을 때 보통 보면은요, 이런 주택들은 이제 전세 대출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형 원룸은 다 전세 대출이 되는데, 이런 주택들 중에는 전세 대출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확장해서 위반 건축물이 돼 있는 것도 있고 안 돼 있는 것도 있고 있기 때문에 집을 구할 때 자기 조건을 잘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전세 대출이 필요하고요, 전세 대출이 필요하지 않고요, 어떤 전세 대출이 필요하고요, 이런 식으로 소상하게 얘기를 하면 전문가들은 거기에 맞춰서 좋은 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어떠세요? 도움이 좀 되셨어요? 이렇게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막연하지만 그래도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또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제가 건축물 대장 보는 방법하고 등기사항 증명서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건축물 대장과 등기사항 증명서 보면서 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 알려드렸는데요. 집 구하는 절차도 간략하게 알려드렸고, 내가 가진 돈에 대한 생각, 또 임대 조건, 전세나 월세에 대한 생각, 또 직장에서 가까운 집이 어떤 건지에 대한 것, 또 시세를 제대로 알아보는 것, 마지막으로 내게 맞는 집의 종류에 대해서까지 이번 주 알려드렸습니다.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꼭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신림역 4번 출구 미건 부동산 경영인인 마채연에게 많이 도움됩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